네, 안녕하세요. 주더팬입니다. 오늘 FOMC가 진행되죠. 파월의 결정에 운명이 걸려 있는데 예상되는 사안들을 통해 결정 이후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예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뉴스 하나 보고 가실게요. 미국 민주당 석유회사의 징벌적 과세 고물가 책임론 회피라는 내용인데요. 말 그대로 물가는 석유회사의 과도한 이익 때문이다 라고 자국에 있는 기업 탓을 해버린 겁니다. 이 법안은 공화당이 반대해서 통과는 안 되는 법안입니다만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쇼를 보여주는 겁니다. 가격을 내리려면 세금을 낮추고 혜택을 줘야지 징벌적 세금이라뇨. 바이든이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이 캐나다에서 텍사스까지 오는 1800km 송유관 키스톤 프로젝트부터 취소한 거거든요. 친환경을 밀어붙이면서 석유산업, 설비투자 감소에 결정적 역할을 하신 분인데 갑자기 엑슨모빌 같은 대기업 탓을 하는군요. 두 번째 뉴스입니다. 모기지금리가 현재 6%를 돌파해 버렸죠. 그리고 주택 구매 지수는 모기지금리 상승에 따라 근 40년 내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는데요. 워낙 오랫동안 저금리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2007년 이후 최고치까지 치솟은 금리가 실생활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와닿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만 살펴볼까요? 바로 금리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부동산입니다. 최근 미국 주택의 피크아웃 징후가 뚜렷합니다. 이미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상황에서 30년 모기지금리 급상승, 주식 폭락 등으로 개인 자산 하락의 원인으로 신규 주택 수요가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주택 수요가 감소하니 공급도 줄고 관련 산업의 고용 사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당장 미국 부동산 업체 컴퍼스와 레드핀은 어제 전체 인력의 10%, 8%의 감원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실직자가 늘고 구인구직 시장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뉴스가 안 좋은 건가요? 아닙니다. 페드는 바로 이것을 목표로 한 것인데요. 즉 고육지책이죠. 제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꾸며내는 방책. 이로 인해 당장 소비자 물가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거비 하락시키고 임금 상승률 둔화시키고 건설 원자재 비용 안정시키고 등을 통해 인플레를 잡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으로 가는 과정, 우리 같은 서민들이 겪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고통스럽겠죠. 그 고통의 정도를 파월 시장은 견딜만 하다, 연착륙, 시장은 견디기 힘들다, 경착륙으로 다르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리 인상은 0.75%에 불과합니다. 당장 오늘 밤에는 최소 0.75%의 추가 인상이 예정되어 있고 이런 과정이 2번에서 3번은 더 이어질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런 공포를 이미 폭락한 주가는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님 또 새로운 충격이 올지 오늘 밤 FOMC 회의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자, 오늘 밤 FOMC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동안의 물가 상승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의지를 확인해 봐야 되고요. 공급망에 대한 해결보다 이 필수 소비재, 식량, 석유 같은 수요 측면의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누를 것인지. 그러나 공산 진영은 서방 국가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싶기 때문에 미국의 현재 같은 상황이 유지되길 원할 것이고 에너지, 식량 공급망을 쉽게 풀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바이든이 하고 있는 게 중국 관세 철폐 그리고 또 사우디 방문해가지고 정치적인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자, 기준금리 변화 결과를 미리 보겠습니다. 50bp는 확률은 낮지만 아주 나쁜 선택입니다. 물가 관리가 되지 않을 테니까요. 단기적으로 반등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하락하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5bp 예상되는 수준이죠. 역시 자이언트 스텝에 속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하락이 나오더라도 반등이 나오고 어느 정도 기간까지 안도 랠리가 이어질 수 있겠죠. 다음은 100bp입니다. 아주 강한 충격 요법이고요. 나머지는 그냥 시장에게 맡긴다는 겁니다. 100bp를 올려버리면 아주 강한 하락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나긴 할 겁니다만 미국에서 가장 문제시 되는 물가가 결국 잡히긴 하겠죠. 물가가 결국 잡힌다는 것은 시장은 이에 적응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고육지책 75bp 혹은 100bp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몸을 깎아내서라도 어쩔 수 없이 진행해야 되는 방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월은 지금 땀을 흘리고 있겠죠. 과연 어떤 버튼을 누를까요? 나스닥 주봉입니다. 현재 1745포인트
근처에 위치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구간을 깨고 내려온다면 9000포인트는 높은 확률로 보러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한 번에 추가 하락을 더 대비하는 게 좋고요. 그렇다면 9190에서 9679포인트 정도에서는 저점을 잡아보고 그 이후로는 당연히 분할로 접근을 해 보셔야겠죠. 사실 증시의 바닥을 예측하는 것이 정말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즈음에서는 반발 매수세라도 들어오고 그럴 테니 충분히 저점을 잡아볼만 하다 생각이 되고 실제로 그것을 실행에 옮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장이 많이 힘든 상황이죠. 직접 저랑 대면하고 말은 나누지 않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깊이 잘 알고 있습니다. 길게 보면 시장은 결국 상승, 하락, 또 상승을 하니까요. 지금 우리들은 이 과도기를 겪고 있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새로 올 기회를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공부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 정리하고 눈에 보일 때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